국민연금 70만 원과 120만 원, 단순히 50만 원 차이로 보이십니까? 50만 원이면 그냥 생활비 조금 더 쓰는 정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이를 10년, 20년으로 늘려 계산해 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70만 원과 120만 원, 10년 뒤, 20년 뒤, 그리고 인생 전체에서 실제로 얼마의 차이가 나는지 차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은퇴를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받는 게 낫지 않겠어. 어차피 오래 못 살면 손해 아닌가. 물가도 오르는데 그냥 당겨받는 게 낫지. 이 생각이 과연 맞는 선택일까요? 먼저 가장 단순한 계산부터 해보겠습니다. 70만 원을 매달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년에 얼마일까요? 70만 원 곱하기 12개월, 84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120만 원은 어떨까요? 120만 원 곱하기 12개월, 1,440만 원입니다. 두 사람의 연간 차이는 얼마입니까? 1차 합 40만 원에서 840만 원을 빼면 600만 원 차이입니다. 1년에 600만 원 차이. 이 숫자가 피부에 와 닿으십니까? 6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제 이 차이를 10년으로 늘려보겠습니다. 600만 원 곱하기 10년, 6천만 원입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매달 50만 원 차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10년이 지나면 6천만 원 차이로 벌어집니다. 6천만 원이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전세 보증금 일부가 될 수도 있고,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목돈이 될 수도 있고, 병원비나 간병비로 쓸 수 있는 안전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20년은 어떨까요? 600만 원 곱하기 20년, 1억 2천만 원입니다. 1억 2천만 원, 이제 단순한 생활비 차이가 아니라 인생 자산의 격차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빨리 받는 게 낫지 않겠어. 그 이유는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 둘째, 오래 살 자신이 없다. 그래서 조기 수령을 고민합니다. 국민연금은 65세 정상 수령이 기준입니다. 하지만 60세부터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감액입니다. 1년 당길 때마다 약 6%가 줄어듭니다. 5년을 당기면 약 30%가 줄어듭니다. 이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원래 7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5년 조기 수령을 하면 약 49만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1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5년 조기 수령을 하면 약 84만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이제 두 사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60세부터 49만 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65세부터 120만 원을 받습니다. 단순히 5년 먼저 받는 것이 과연 이득일까요? 60세부터 65세까지 5년 동안 49만 원을 받는다면 연간 약 588만 원입니다. 5년이면 약 2,940만 원입니다. 겉으로 보면 나는 5년 동안 거의 3천만 원을 먼저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65세 이후에는 49만 원과 120만 원의 격차가 계속 벌어집니다. 한 달 차이는 71만 원입니다. 1년이면 약 852만 원 차이입니다. 3천만 원을 앞서 받았지만 이후 매년 852만 원씩 차이가 벌어진다면 몇 년 만에 역전이 일어날까요? 약 4년이 조금 넘으면 이미 따라잡힙니다. 그 이후부터는 정상 수령자가 계속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이제 평균 수명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평균 기대 수명은 80세 중반을 넘습니다. 받기 시작해 85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20년 동안 받습니다. 120만 원을 20년 받으면 총 2억 8,800만 원입니다. 반면 60세부터 49만 원을 받아 85세까지 25년을 받는다면 약 1억 4,700만 원 수준입니다. 총액 차이는 1억 원 이상 벌어집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85세까지 산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평균이라는 것은 통계적으로 매우 강력한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조기 수령을 선택할까요? 대부분은 불안 때문입니다. 혹시 제도 바뀌는 것 아니야? 혹시 못 받는 것 아니야? 지금 당장 생활이 빠듯한데 특히 소득이 없는 은퇴 초기에는 현금 흐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고 저축도 부족하다면 조기 수령은 생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굳이 감액을 감수하며 빨리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연금은 단순한 수령액이 아니라 평생 현금 흐름입니다. 월 120만 원은 생활비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49만 원은 보조금 수준이 됩니다. 노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소득 단절입니다. 목돈이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안정적 현금이
노후를 지탱합니다. 그래서 계산이 필요합니다. 만약 본인이 65세까지 일할 수 있고 다른 소득이 있다면 정상 수령이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60세 이후 소득이 전혀 없고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조기 수령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가입니다. 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일정 부분 조정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늦게 받는 쪽이 더 높은 기준 금액을 적용받습니다. 단순히 몇 년 먼저 받는 것보다 평생 기준액이 높아지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국민연금 70만 원과 120만 원의 차이는 단순한 월 50만 원이 아닙니다. 10년이면 6천만 원, 20년이면 1억 원 이상, 그리고 조기 수령을 선택할 경우 감액이라는 변수가 붙습니다. 노후는 짧지 않습니다. 60세에 시작해 90세까지 산다면 30년입니다. 30년 동안 매달 들어오는 금액의 차이는 상상 이상으로 커집니다. 우리는 흔히 지금 당장의 감정으로 선택합니다. 하지만 연금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내 건강 상태, 내 소득 상황, 배우자의 연금 여부, 다른 자산 규모, 이 네 가지를 반드시 같이 봐야 합니다. 연금은 단순히 얼마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오래 받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화면 앞에서 고민하고 계신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불안해서 선택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계산해서 선택하려는 것인가?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70만 원과 120만 원, 50만 원 차이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붙는 순간 인생 자산의 차이가 됩니다. 노후는 생각보다 깁니다.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현금의 차이는 삶의 선택지를 바꿉니다. 오늘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국민연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계산은 차갑지만 노후는 따뜻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숫자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차피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70만 원이나 120만 원이나 큰 차이 없지 않나.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노후 생활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부부 기준으로 최소 생활비가 200만 원 안팎이라는 조사 결과가 많습니다. 조금 여유 있게 살려면 25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이 70만 원이라면 나머지 130만 원에서 180만 원을 다른 소득이나 저축에서 채워야 합니다. 하지만 120만 원이라면 부족한 금액은 80만 원에서 13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50만 원이 아니라 부족분의 압박 차이입니다. 생활비가 모자라면 저축을 깎아 쓰게 됩니다. 투자 자산을 헐게 됩니다. 부동산을 처분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금이 충분히 높다면 저축은 그대로 두고 심리적 안정도 함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불안의 크기를 줄여주는 장치입니다.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은 65세부터 120만 원을 받습니다. 퇴직 후에도 소규모 근로소득이 월 100만 원 있습니다. 총 월 소득은 220만 원입니다. 기본 생활비 200만 원을 쓰고 20만 원을 저축합니다. B라는 사람은 60세부터 49만 원을 받습니다. 근로소득은 없습니다. 월 49만 원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저축을 꺼내 씁니다. 매달 150만 원을 저축해서 보충한다면 1년에 1,800만 원이 줄어듭니다. 10년이면 1억 8천만 원이 사라집니다. 같은 국민연금 제도 안에서도 선택 하나로 자산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얼마 받느냐가 아니라 연금이 다른 자산을 얼마나 지켜주느냐를 함께 봐야 합니다. 연금이 높을수록 저축을 덜 깎아도 됩니다. 저축을 덜 깎으면 노후 후반부가 더 안정됩니다. 70대, 80대에는 의료비와 간병비 지출이 늘어납니다. 이때 자산이 이미 많이 줄어 있었다면 선택지는 급격히 좁아집니다. 하지만 연금이 충분하다면 의료비 부담을 버틸 여지가 생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배우자입니다. 국민연금은 부부 구조에 따라 유족연금, 분할연금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합니다. 한 사람이 높은 연금을 받는 구조는 배우자에게도 안정망이 됩니다. 만약 남편이 120만 원을 받고 아내가 40만 원을 받는다면 가구연금은 160만 원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조기 수령으로 84만 원만 받는다면 가구연금은 124만 원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차이는 매달 36만 원입니다. 이 차이가 배우자의 노후 생활 수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연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구의 문제입니다. 또한 세금 구조도 생각해야 합니다. 연금 소득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종합소득세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소득 구조에 따라
연금 수령 시점 조절이 세금 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비교가 아니라 전체 구조 안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70만 원과 120만 원. 정말 단순한 50만 원 차이일까요? 우리는 흔히 지금 당장 들어오는 돈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노후는 짧은 경주가 아니라 긴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에서는 초반에 빨리 달리는 것보다 끝까지 버티는 힘이 중요합니다. 연금은 그 버팀목입니다. 조기 수령은 초반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정상 수령은 후반 안정성을 강화하는 전략입니다. 어느 쪽이 무조건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계산 없이 감정으로 선택하면 후회 확률이 높아집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 기대 수명, 다른 소득 여부, 저축 규모, 이 네 가지를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각각의 시나리오를 계산해 보십시오. 60세 수령, 65세 수령, 총 수령액은 얼마인지, 연평균 현금 흐름은 얼마인지, 자산 소진 속도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숫자로 비교하면 답이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정적인 노후 소득입니다. 이 안정성을 단기적인 불안 때문에 너무 쉽게 깎아내리는 것은 아닌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50만 원 차이처럼 보이지만 10년이면 6천만 원, 50년이면 1억 2천만 원, 그리고 감액이 붙으면 평생 기준이 달라집니다. 노후는 한 번뿐입니다. 연금 선택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70만 원과 120만 원의 차이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막연한 불안을 줄이고 조금 더 계산된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오래 못 살 것 같아. 우리 집안은 다 일찍 돌아가셨어. 하지만 통계를 보면 개인의 예상보다 실제 수명이 더 긴 경우가 많습니다. 의학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생활 환경도 과거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특히 60세를 넘긴 이후에는 예상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혹시 일찍 죽으면 손해 아닐까라는 생각에 너무 집중한다는 점입니다. 연금은 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 살수록 이득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만약 90세까지 산다면 어떨까요? 65세부터 120만 원을 25년 받는다면 총 3억 6천만 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70만 원이라면 2억 1천만 원입니다. 차이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생활비 차이가 아니라 노후의 질을 바꾸는 차이입니다. 여행을 갈 수 있는지, 병원비를 부담 없이 낼 수 있는지, 자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 모든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종종 최악의 상황을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하지만 평균과 확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재정 결정에서는 더 합리적입니다. 또 하나의 현실을 보겠습니다. 퇴직 후 5년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갑니다. 60세에 조기 수령을 시작하면 잘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매달 돈이 들어오니까요. 하지만 65세가 되는 순간 감액된 금액이 평생 기준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그때 조금만 더 버텼다면이라는 후회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연금은 한번 결정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퇴직금 2억 원이 있습니다. 월 200만 원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에 50만 원을 받는다면 퇴직금에서 매달 150만 원을 보충해야 합니다. 1년에 1,80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1억 8천만 원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65세까지 버티고 120만 원을 받는다면 퇴직금 소진 속도는 크게 줄어듭니다. 이 차이는 노후 후반 자산 안정성으로 이어집니다. 연금이 높을수록 자산을 지킬 가능성이 커집니다. 연금은 소득이자 자산 방어막입니다. 또한 연금은 시장 변동과 무관합니다. 주식이 떨어져도 부동산이 하락해도 연금은 지급됩니다. 이 안정성이 노후 재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투자 수익률에는 민감하면서 연금 수령 구조에는 무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노후에서는 수익률보다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70만 원과 120만 원, 단순히 50만 원 차이로 보이십니까? 10년이면 6천만 원, 50년이면 1억 2천만 원, 25년이면 1억 5천만 원 이상, 그리고 감액 여부에 따라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선택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미래의 안정성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조금 더 버티고 평생의 기준 금액을 높일 것인가? 정답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계산 없이 선택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내가 예상하는 수명, 내 다른 소득, 현재 자산, 필요 생활비, 그리고 두 가지 시나리오를 비교해 보십시오. 조기 수령 시 총 수령액은 얼마인지, 정상 수령 시 총 수령액은 얼마인지, 그 차이가 내 노후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노후 재정의 핵심 축입니다. 이 축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노후의 균형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계산이 막연한 걱정을 줄이고 조금 더 명확한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조기 수령.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빨리 받는 게 낫지 않나요? 지금 돈이 필요한데 65세까지 어떻게 버텨요? 나는 오래 못 살 것 같아서요. 그런데 조기 수령은 빨리 받는 선택이 아니라 평생 금액을 깎는 선택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감정 말고 계산으로 세게 현실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결론은 누구에게나 같은 정답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조기 수령은 모르면 손해볼 확률이 높습니다. 먼저 조기 수령이 뭔지부터 정확히 잡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원래 정해진 연령에 받는 것이 정상 수령입니다. 보통 65세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조기 노령연금, 즉 조기 수령은 정상 수령보다 앞당겨 받는 대신 매달 받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핵심은 조금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평생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한 번 깎이면 평생 그 기준으로 갑니다. 조기 수령의 감액은 보통 이렇게 설명합니다. 1년 당기면 약 6% 감액, 5년 당기면 약 30% 감액. 물론 개인 조건에 따라 세부 수치는 다를 수 있지만 큰 흐름은 이렇습니다. 자, 이제 가장 현실적인 숫자로 들어가겠습니다. 원래 70만 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조기 수령으로 5년을 당기면 약 49만 원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 120만 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5년 조기 수령을 하면 약 84만 원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그래도 5년 먼저 받으면 그동안 돈이 들어오잖아. 그거면 이득 아닌가?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70만 원이 아니라 조기 수령으로 49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합시다. 49만 원 곱하기 12개월, 연 588만 원입니다. 그걸 5년 동안 받으면 588만 원 곱하기 5년, 약 2,040만 원입니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조기 수령을 하면 정상 수령자가 받기 전 5년 동안 대략 3천만 원 가까이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조기 수령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계산이 시작됩니다. 정상 수령은 65세부터 70만 원을 받습니다. 조기 수령은 65세부터도 계속 49만 원만 받습니다. 그러면 65세 이후의 차이는 매달 21만 원입니다. 연간으로는 21만 원 곱하기 12개월, 252만 원 차이입니다. 그럼 아까 먼저 받은 2,040만 원은 몇 년 만에 따라잡힐까요? 전초사 40만 원을 매년 252만 원 차이로 나누면 약 11년 8개월입니다. 즉 65세 이후 12년 정도 지나면 정상 수령이 따라잡고 그 뒤부터는 정상 수령이 이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65세 이후 12년이면 몇 살입니까? 77세입니다. 77세까지 사시면 조기 수령이 총액 기준으로 유리할 수 있고 77세 이후까지 사시면 정상 수령이 총액 기준으로 유리해집니다. 이것이 조기 수령의 핵심입니다. 내가 77세까지 살까? 그 이후도 살까?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계산은 70만 원의 사람 기준입니다. 이번에는 12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정상 수령 120만 원, 조기 수령 84만 원, 차이는 매달 36만 원입니다. 연간으로 36만 원 곱하기 12, 432만 원 차이입니다. 조기 수령자가 5년 동안 먼저 받는 돈은 84만 원 곱하기 12, 연 1,008만 원, 5년이면 5,040만 원입니다. 정상 수령자가 65세 이후 매년 432만 원씩 더 받으니 5,040만 원을 따라잡는데 대략 11년 8개월 정도 걸립니다. 역전 시점이 비슷합니다. 즉 조기 수령은 몇 년 먼저 받는 이득이 아니라 몇 년 살면 역전되는 구조입니다. 이제 현실 공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기 수령을 고민하는 이유는 수명이 아니라 현금 흐름입니다. 퇴직하고 나면 월급이 끊깁니다. 그때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다. 통장이 줄어든다. 불안하다. 이 불안이 조기 수령을 부릅니다. 그래서 조기 수령은 가끔은 생존 전략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전략을 습관처럼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버틸 수 있는데도 불안 때문에 선택하면 평생 금액이 깎입니다. 그럼 실제로 어떤 사람이 조기 수령을 하면 유리할까요? 첫째, 당장 소득이 없고 저축도 충분하지 않아서 생활비가 막막한 사람. 둘째,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의사가 장기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셋째, 빚이 있고 이자 부담이 너무 커서 현금 흐름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조기 수령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기 수령을 피하는 게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첫째, 퇴직 후에도 소득이 있는 사람, 재취업, 알바, 사업, 임대소득 등. 둘째, 배우자 연금이 안정적으로 있는 사람. 셋째, 저축과 퇴직금이 있어서 65세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 이런 경우에는 조기 수령을 선택했을 때 평생 금액을 깎는 대가가 큽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현실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노후에서 무서운 건 돈이 적은 것이 아니라 돈이 끊기는 것입니다. 목돈은 한번 크게 쓰면 줄어듭니다. 하지만 연금은 매달 들어옵니다. 그래서 연금이 높으면 저축을 덜 깎아도 됩니다. 이게 노후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월 생활비 2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조기 수령으로 49만 원을 받으면 나머지 151만 원을 저축해서 꺼내야 합니다. 151만 원 곱하기 12개월 연 1.벌셈 2만 원입니다. 5년이면 9,060만 원입니다. 정상 수령으로 70만 원을 받으면 부족분은 130만 원, 연 1,000원이 60만 원입니다. 5년이면 7,800만 원입니다. 차이는 1,260만 원입니다. 이 차이는 연금 차이만이 아니라 저축 소진 속도의 차이입니다. 조기 수령으로 금액이 깎이면 저축을 더 빠르게 소진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저축이 빨리 줄어들면 70대, 80대의 위험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의료비가 늘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기 때문입니다. 즉, 조기 수령은 초반 5년을 편하게 만드는 대신 후반 15년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선택하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조기 수령이 위험한 이유는 사람이 습관적으로 쓰기 때문입니다. 조기 수령으로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이 생활을 늘리는 쪽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커피를 조금 더 마시고 외식을 조금 더 하고 지출이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평생 낮은 기준으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조기 수령을 하더라도 원칙이 필요합니다. 조기 수령을 하는 분은 그 돈을 생활비에 다 써버리는 게 아니라 버티는 기간 동안에 최소 생활비로만 쓰거나 빚 상환에 집중하거나 정해진 목적에 묶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다시 70만 원 vs 120만 원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단순히 50만 원 차이가 아닙니다. 조기 수령 여부가 붙는 순간 평생 기준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전 시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대략 77세 전후를 기준으로 총액이 역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필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65세까지 버틸 수 있는가? 나는 다른 소득이 있는가? 내 저축이 얼마나 버텨주는가? 내 건강은 어떤가? 이 네 가지를 적어놓고 조기 수령 시나리오와 정상 수령 시나리오를 나란히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경고 한 가지, 연금 선택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작은 차이처럼 보여도 10년, 20년이 지나면 큰 차이로 돌아옵니다. 조기 수령을 고민하시는 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딱 하나입니다. 불안해서 빨리 받지 말고 계산해서 선택하라. 지금 이 영상이 그 계산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계산을 더 깊게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도 지금 당장 들어오는 돈이 중요한 것 아닌가? 맞습니다. 노후 초반에는 현금 흐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금 흐름은 단순히 지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유지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연금은 한번 정해지면 그 기준이 평생 갑니다. 이 말은 처음 5년의 선택이 그 뒤 20년, 25년의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현실을 보겠습니다. 65세 이후의 삶은 생각보다 길 수 있습니다. 65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해 85세까지 산다면 20년입니다. 90세까지 산다면 25년입니다. 25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25년 동안 매달 21만 원, 36만 원 차이가 난다면 총액은 크게 벌어집니다. 특히 120만 원과 84만 원의 차이, 36만 원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6만 원 곱하기 12개월 연 432만 원입니다. 이걸 20년 받으면 8,640만 원입니다. 거의 9천만 원입니다. 9천만 원이면 의료비 대비 자금으로 충분히 의미 있는 금액입니다.
이제 심리적인 부분을 보겠습니다. 조기 수령을 하면 나는 이미 연금을 받고 있다는 안정감이 생깁니다. 이 안정감은 좋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 기준 금액이 낮다는 구조가 고정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소득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10대 초반에는 일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임시직, 아르바이트, 소규모 사업.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근로소득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연금이 사실상 핵심 소득이 됩니다. 그 핵심 소득이 처음 선택 때문에 낮아져 있다면 그 영향은 후반부에 더 크게 느껴집니다. 또 하나의 현실, 의료비는 나이가 들수록 늘어납니다. 60대보다 70대, 70대보다 80대가 더 많이 씁니다. 그런데 조기 수령은 젊은 60대 초반에 돈을 더 받고 의료비가 많이 드는 70대 후반 80대에는 낮은 금액으로 살아가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과연 합리적인 구조일까요? 조기 수령은 초반 안정, 후반 압박, 정상 수령은 초반 버팀, 후반 안정. 어느 쪽이 본인 인생 구조에 맞는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이제 조금 더 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 못 받을 수도 있지 않나요? 라는 막연한 불안 때문에 조기 수령을 고민합니다. 하지만 제도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노후 구조의 핵심입니다. 제도 개편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급 자체가 사라진다는 시나리오는 현실성이 낮습니다. 막연한 공포 때문에 평생 금액을 낮추는 선택을 한다면 그 비용은 매우 큽니다. 또 하나, 연금은 단순한 개인 소득이 아니라 가구 소득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유족연금, 분할연금 구조까지 영향을 줍니다. 본인이 높은 연금을 받는 구조는 배우자에게도 안정망이 됩니다. 조기 수령으로 기준 금액을 낮추면 이 안정망도 함께 낮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조기 수령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가족의 노후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듯 계산 구조를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조기 수령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5년 먼저 받는 금액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둘째, 역전 시점이 존재한다. 대략 77세 전후. 셋째, 평생 기준 금액이 낮아진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를 더 붙이겠습니다. 넷째, 노후 후반부의 안정성을 깎는다. 그래서 조기 수령은 빨리 받는 선택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선택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불안해서 선택하려는가? 아니면 계산해서 선택하려는가? 국민연금 70만 원과 120만 원의 차이는 단순한 50만 원이 아닙니다. 시간이 붙는 순간 수천만 원, 1억 원 이상의 차이로 커집니다. 그리고 조기 수령이 붙는 순간 그 차이는 더 구조적으로 변합니다. 노후는 한번 결정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해 보셨으면 합니다. 조기 수령은 나쁜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심코 하면 비싼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불안을 평생의 기준 금액으로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 놓입니다. 쉿세가 되었습니다. 퇴직을 했습니다. 월급이 끊겼습니다. 통장에는 퇴직금이 있고 약간의 저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달 고정 지출은 그대로입니다.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식비, 병원비, 돈은 계속 나갑니다. 이때 조기 수령이라는 선택지가 보입니다. 그래, 일단 연금부터 받자. 이 선택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계산 없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조기 수령을 선택하는 순간 내 노후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 60세부터 65세까지, 2단계 65세 이후 평생. 많은 분들이 1단계만 보고 선택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2단계가 훨씬 깁니다. 60세부터 65세까지는 5년입니다. 65세부터 85세까지는 20년입니다. 5년을 위해 20년 구조를 바꾸는 선택. 이 비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기 수령으로 5년을 편하게 가는 대신 그 이후 20년을 낮은 기준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조기 수령은 처음에는 체감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변 친구들도 비슷한 금액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 비슷하지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70대 중반이 되면 차이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여행을 갑니다. 어떤 분은 병원비가 부담됩니다. 어떤 분은 자녀에게 도움을 줍니다. 어떤 분은 생활비가 모자랍니다. 그 차이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60세 초반의 선택이 10년 뒤 결과로 나타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구조,
연금은 매달 들어옵니다. 이건 굉장히 큰 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을 때 심리적으로 안정됩니다. 연금이 충분하면 자산을 공격적으로 굴릴 필요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연금이 부족하면 수익을 더 내야 한다는 압박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리한 투자로 리스크를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조기 수령은 연금 금액을 낮추는 동시에 노후의 위험 선택을 늘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120만 원 기준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120만 원을 정상 수령하면 연 필사세 40만 원입니다. 20년이면 2억 8,800만 원입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노후의 기본소득 보장입니다. 이 기본소득이 있으면 다른 자산을 급하게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을 팔지 않아도 되고 투자를 무리하게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조기 수령으로 84만 원이 되면 연 1,008만 원입니다. 20년이면 2억 160만 원입니다. 차이는 8천만 원 이상입니다. 이 8천만 원은 시간이 만들어낸 차이입니다. 그래서 연금은 시간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연금은 물가 상승에 일정 부분 연동됩니다. 기준 금액이 높을수록 물가 반영 폭도 상대적으로 큽니다. 처음 기준이 낮으면 그 낮은 기준에서 올라갑니다. 처음 기준이 높으면 그 높은 기준에서 올라갑니다. 이 차이는 20년, 25년이 지나면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선택의 구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기 수령이 유리할 수 있는 사람, 소득이 전혀 없고 생활비가 급하고 저축이 거의 없는 사람, 또는 건강상 이유로 수명이 짧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런 경우는 현금 흐름 확보가 최우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 수령이 불리할 가능성이 큰 사람, 퇴직금과 저축이 있고 65세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 퇴직 후에도 소득 활동이 가능한 사람, 배우자 연금이 안정적인 사람, 이런 경우에는 조기 수령이 장기적으로 손해일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연금은 얼마 받느냐보다 언제, 어떤 구조로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당위 감정이 아니라 장기 계산으로 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을 숫자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70만 원과 120만 원의 차이는 연 600만 원, 10년이면 6천만 원, 20년이면 1억 2천만 원, 조기 수령이 붙으면 역전 시점은 약 77세 전후,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정상 수령이 유리해집니다. 이 계산을 알고 선택하는 것과 모르고 선택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연금은 되돌릴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빨리 받으면 이득 아닐까라는 생각 대신 내 인생 구조에 맞는 선택인가를 한 번 더 계산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노후는 단순히 돈의 크기 문제가 아니라 버티는 힘의 문제입니다. 60세 전후에는 몸도 아직 움직이고 사회적 관계도 비교적 활발합니다. 하지만 75세, 80세가 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는 추가 소득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후 후반부는 연금 의존도가 높아집니다. 조기 수령은 노후 초반의 불안을 줄이는 선택이지만 노후 후반의 의존도를 높이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현실을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차피 연금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넉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하다고 해서 기준을 더 낮출 필요는 없습니다. 70만 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49만 원으로 낮추는 것이 해결책은 아닙니다. 부족하다면 추가 소득 구조를 고민해야 합니다. 연금은 기본 바닥입니다. 바닥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바닥을 스스로 낮추는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금은 심리적인 기준점이 됩니다. 매달 120만 원이 들어오는 사람과 49만 원이 들어오는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심리 상태가 다릅니다. 120만 원이면 기본은 된다는 안정감이 생깁니다. 49만 원이면 항상 모자라다는 압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노후의 질은 숫자뿐 아니라 심리에서도 갈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오늘 60세라면 나는 65세까지 버틸 수 있는가? 퇴직금과 저축으로 5년을 계획적으로 버티면 그 이후 20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장 불안하다고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 그 이후 20년이 낮은 기준으로 고정됩니다. 5년과 20년 어느 쪽의 무게가 더 큰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70만 원과 120만 원의 차이는 지금 당장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붙으면 수천만 원, 억 단위 차이로 커집니다. 조기 수령이 붙으면 그 차이는 더 구조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단순 비교가 아니라 선택의 구조를 보여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연금은 감정으로 선택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막연한 두려움, 주변의 말, 인터넷 댓글이 아니라 내 상황, 내 자산, 내 수명 과정, 내 가족 구조를 놓고 차분히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조기 수령은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선택은 아닙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계산의 기준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연금은 한번 결정하면 쉽게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빨리 받는 게 이득인가가 아니라 내 인생 전체에서 어떤 선택이 맞는가를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기 수령은 단순히 5년을 앞당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 전체의 기준선을 낮추는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나는 오래 못 살 것 같아. 요즘 세상에 90세까지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하지만 통계를 보면 80대 중반까지 사는 경우가 이미 흔합니다. 그리고 90세를 넘기는 분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혹시 일찍 죽으면 손해 아닌가를 걱정하지만 현실에서 더 무서운 건 생각보다 오래 사는 경우입니다. 생각보다 오래 사는데 연금이 낮게 고정되어 있다면 그때부터는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병원비가 부담이 되고 요양 비용이 고민이 되고 자녀에게 손을 벌릴지 고민하게 됩니다. 조기 수령은 초반 5년의 편안함을 주는 대신 후반 15년, 20년의 부담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조기 수령은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체감이 적습니다. 49만 원이든 70만 원이든 생활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면 그 차이는 누적됩니다. 20년이 지나면 이미 격차가 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다시 70만 원으로 바꿔주세요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연금은 인생에서 몇 안 되는 되돌릴 수 없는 재정 결정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차분히 계산해야 합니다. 지금 조기 수령을 고민하신다면 다음 네 가지를 반드시 적어 보십시오. 첫째, 내가 65세까지 버틸 수 있는 자산이 있는가? 둘째, 65세 이후에도 소득 활동이 가능한가? 셋째, 배우자의 연금 구조는 어떤가? 넷째, 내 건강 상태와 가족 평균 수명은 어떤가? 이 네 가지를 적어 놓고 두 가지 시나리오를 계산해 보십시오. 60세 조기 수령, 65세 정상 수령, 각각 85세, 90세까지 가정했을 때 총 수령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저축은 얼마나 남는지 그 계산을 직접 해보면 감정이 아니라 숫자가 말해줍니다. 국민연금 70만 원과 120만 원의 차이는 월 50만 원 차이처럼 보이지만 10년이면 6천만 원, 20년이면 1억 2천만 원 이상이 됩니다. 조기 수령이 붙으면 역전 시점은 약 77세 전후입니다. 그 이후까지 살 가능성이 높다면 정상 수령이 구조적으로 유리합니다. 조기 수령은 나쁜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심코 하기엔 대가가 큽니다. 연금은 노후의 가장 안정적인 소득입니다. 그 기준을 낮출지 지킬지 오늘 이 영상이 그 판단의 기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재정 결정을 할 때 지금의 나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은 지금의 나가 아니라 10년 뒤의 나, 20년 뒤의 나를 위한 결정입니다. 60세의 나는 그래도 움직일 수 있고 조금 불편해도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80세의 나는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고 병원에 자주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장 든든한 것은 목돈이 아니라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입니다. 그래서 연금은 노후 후반으로 갈수록 가치가 더 커집니다. 조기 수령은 그 후반 가치를 깎는 선택입니다. 이 말이 과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보면 과장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조기 수령으로 매달 21만 원이 줄어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1만 원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1만 원이면 한 달 병원비가 될 수 있고 관리비와 통신비를 낼 수 있는 돈입니다. 그 돈이 매달 부족하다면 심리적인 압박은 계속 쌓입니다. 반대로 그 21만 원이 더 들어온다면 기본은 된다는 안정감이 생깁니다. 노후는 결국 심리와 숫자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심리를 안정시키는 건 안정적인 현금 흐름입니다. 또 한 가지 현실적인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연금이 낮으면 자산을 더 빨리 소진하게 됩니다. 자산이 빨리 줄어들면
투자 위험을 감수하려는 유혹이 커집니다. 조금이라도 수익을 내야겠다. 그 선택이 잘 되면 다행이지만 실패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연금이 높으면 그런 무리수를 둘 필요가 줄어듭니다. 연금은 투자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연금 기준 금액은 가능하면 지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국민연금 70만 원과 120만 원, 단순히 50만 원 차이일까요? 10년이면 6천만 원, 20년이면 1억 2천만 원 이상, 조기 수령이 붙으면 역전 시점은 약 77세 전후. 이 숫자는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선택의 기준입니다. 조기 수령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빨리 받느냐 늦게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초반을 편하게 가느냐 후반을 안정적으로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인생은 길게 보면 후반이 더 중요합니다. 연금은 그 후반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조기 수령을 무조건 막자는 메시지가 아니라 선택하기 전에 반드시 계산해보자는 메시지로 남았으면 합니다. 불안은 순간이지만 연금 기준은 평생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불안을 평생의 기준으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금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연금은 인생의 속도를 조절하는 장치입니다. 60세에 선택한 결정이 70세의 생활을 바꾸고 80세의 안정감을 바꿉니다. 우리는 지금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미래의 기준을 낮출 것인지, 지금 조금 더 계획적으로 버티고 미래의 기준을 높일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70만 원과 120만 원, 월 50만 원 차이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붙으면 6천만 원, 1억 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차이로 커질 수 있습니다. 조기 수령이 붙으면 이 차이는 더 구조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정답을 드리기 위한 영상이 아니라 기준을 드리기 위한 영상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조기 수령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 없이 선택하면 후회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연금 선택을 막연한 두려움이나 주변 이야기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내 나이, 내 자산, 내 예상 수명, 내 배우자 구조, 내 월필요 생활비, 그리고 두 가지 시나리오를 직접 계산해 보십시오. 그 계산이 끝났을 때 비로소 선택이 명확해집니다. 연금은 누군가 대신 결정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기준을 나눌 수는 있습니다. 이 채널은 공포를 키우는 채널이 아니라 판단력을 키우는 채널입니다. 구독자 여러분은 막연한 불안 속에서 흔들리는 분들이 아니라 스스로 계산하고 선택하려는 분들입니다. 저는 그 점을 존중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이미 여러분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노후는 길고 선택은 무겁습니다. 하지만 계산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퇴직을 앞두고 고민하는 분, 조기 수령 신청서를 앞에 두고 망설이는 분, 통장을 보며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움보다 계산을 선택하십시오. 급함보다 구조를 선택하십시오. 연금은 노후의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그 안전망을 낮출지 지킬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70만 원과 120만 원의 차이, 그리고 조기 수령의 구조를 집중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이라도 기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조기 수령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정상 수령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을 남겨주시면 가능한 범위 안에서 구조적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60세인데 이런 상황이다. 저축은 이 정도인데 고민 중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남겨주시면 같이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기준을 전달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본 영상은 일반적인 통계와 가정수치를 바탕으로 한 설명입니다. 개인의 가입 기간, 소득 이력, 연령, 건강 상태에 따라 실제 연금 수령액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연금 수령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상담 또는 공식 계산기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재정 결정은 전문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우연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입니다. 오늘도 판단력을 지키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상담 안내, 대표 상담번호 국번 없이 135, 휴대전화 가능, 평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가까운 지사 연결 가능. 수령액 예상연금 조기영위 상담 가능. 혹시 내 연금이 정확히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하시다면 국민연금공단 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가입 기간과 소득 이력에 따라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 상담원과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국민연금 상담센터 1355 국번 없이 평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수령액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1355로 지금 확인하세요.